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초등도덕교육의 실제 강의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교육개혁과 학제, 북한의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교육의 실제, 그 다음에 북한 사회주의 도덕에 대한 이해, 이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이런 순서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도 도덕교육이 있나요? 그러면 그 도덕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북한의 교육개혁과 학제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그 교육과 우리로 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시기에 따라서 그 교육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그 학교급, 학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북한의 교육개혁입니다. 북한은 2012년 그 학제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이 2000년대 이후에 북한 교육정책을 계승한 것은 맞는데 김정일 시대의 교육정책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2012년 학제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 1090년대에는 그 경제난에 따라서 그 북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때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에 있어서 실리주의, 그 다음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그 김정은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는 앞서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에 더해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원칙을 가장 먼저 계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 교육에서 그 실리주의를 구현한다, 실리주의를 그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선전수첩이라는 곳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 체계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 네, 이게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사업을 실력 본위로 해나간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 사업을 과학화 정보하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 그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교육을 실리가 높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화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교육에선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실력 본위로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과학화와 정보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북한 교육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실리주의 특성의 요 키워드만을 보면 효율성, 실력 본위, 그다음 과학화 정보화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북한 교육이 이렇게 사상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그 실리주의 추구하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걸
다시 좀 정리해서 보면은 그 북한 개혁의 특징은 지식 전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났다.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탐구를 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그 자립적인 연구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키워드를 조금 그 정리를 해보면 탐구, 지식을 발견하도록 한다. 자립적으로 연구 능력을 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교육이 자칫 그냥 요런 특성들 교육개혁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게 뭐 꼭 북한의 교육인지 혹은 다른 나라의 어떤 뭐 북한 체제, 공산 체제가 아닌 국가에서의 교육 내용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은 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살리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그 북한의 학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렇게 제가 그 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북한의 학제, 이렇게 왼쪽에 보면 우리 남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학제가 되어 있습니다. 3년, 3년. 근데 북한은 67년부터 75년 사이, 그 다음에 75년에서 2012년 사이 이런 그 학제의 그 학교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인민학교와 중학교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었고요. 75년부터 12년, 2012년 교육개혁 전까지는 유치원, 그 다음에 소학교, 고등, 중학교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는 유치원, 그 다음에 소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초급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급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소학교는 5년, 그 다음에 초급 중학교는 3년, 고급 중학교는 이렇게 3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남한과의 차이를 보면은 이 초등학교, 이 소학교의 학년이 그 한 해 이렇게 더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오늘 제시해드리는 내용,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게 소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목, 소학교의 교과목에 따른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보면은 북한에서는 그 교과목을 총 2,975시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인데 우리나라에도 비교과 활동이 있듯이 이것은 1845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내용을 교과를 이렇게 조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과목을 보면 일반 교과와 그 특수교과로 구분되어지는데 일반 교과는 9개, 특수교과는 4개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일반 교과의 사회주의 도덕입니다. 이 사회주의 도덕 교과는 소학교부터 해가지고 고급 중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까지 그 사회주의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다만 고급 중학교에서는 그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강의 교과목으로 다뤄지고 있고 소학교에서 초급 중학교까지는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교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바로 앞서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교과목과 시간을 설명해 줬는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개별 교육 과정과 심화 과정을 다루다 보면 우리나라의 학년 군별 수업 시간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앞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교과 수업 시간이 사실은 조금 더 많게 나타납니다. 많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일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특징적인 게 우리 남한에서는 3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북한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고 다음에 3월 30일까지가 이렇게 한 학년의 학사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주 6일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수업 일수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간 수업 주수로 보더라도 40주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보다 북한에서의 수업 시간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36주, 이렇게 35주, 그 선에서 이렇게 연간 수업 주수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40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표가 조금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초점인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도덕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보면은 학년별로 소학교 1, 2, 3, 4, 5학년에 있어서 매 학년마다 1시간씩 이렇게 사회주의 도덕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도덕 수업이 북한에서는 도덕 수업이 이렇게 1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작은 조금 북한의 교육 개혁과 학제라는 주제로 했을 때 이렇게 작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 정책은 실리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 교육 정책에서 더욱 강조되어서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계승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북한은 4월부터 학기를 시작한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는 5년 과정이라는 거.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교육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교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의 단원 구성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우리로 치면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우리 학교라는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건강이라는 영역을 한 예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단원의 제목만 좀 볼게요. 나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원수님을 누리하면 뭐 학교에 가요인데 이것은 너무 우리와 차이 나는 거고요. 제목 자체도.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만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그다음에 되새겨 보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과에서는 이게 이제 단원별인데요. 학교 생활을 잘 하자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에 1, 공부 시간에 2,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줄을 바로 서자요. 되새겨 보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집으로 가요. 배운 대로 해보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자요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어색하죠. 매우 어색한데 그건 이제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나는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건강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거두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이발을 닦자요.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해보자요. 눈을 보호하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무더운 여름날에 음식도 주의해서. 시계와 지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자기 전에 되새겨 보아요. 이 보자요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그냥 우리식으로 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우리 생활과 건강이라는 요 영역, 요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각 차시별 내용을 보면 뭐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또다시 내용을 들여다보겠지만은 그냥 차시에 제시된 그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몸을 깨끗이,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해요.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뭐 음식도 주의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잠자기 전에. 그 다음에 뭐 되새겨 보아요. 이거 반성해 봅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 차시 제목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그 표현, 교과목 내용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제목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 내용을 그 소학교의 그 단원 사회주의 도덕의 그 단원을 조금 먼저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단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그 영역 학년 영역별로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만 이렇게 제가 조금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4학년, 5학년도 다 있는데 그 우리 학교, 우리 생활과 건강, 그 다음 우리 가정, 우리 동무. 2학년에서는 우리 학급, 행복한 우리 집, 우리 마을, 사고를 미리 막아요. 그 다음에 3학년에서는 울어든들 앞에서, 그 다음에 영예로운 소년다운 우리 고향, 길에 나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도덕의 단원 학년별 단원 구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학년에 있어서의 요 뭐 영예로운 소년 단원 요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원의 제목들을 보면 그냥 우리의 그 교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단원명하고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것이 그 사회주의 북한의 특성을 담고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 도덕이라는 어떤 그 교과의 특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본다면
남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덕과 그 단원의 어떤 특징들이 공통된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 중에서 1, 2, 3학년, 소학교 1, 2, 3학년의 내용만 이렇게 제가 발췌해서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회주의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도덕 교과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표지입니다. 표지를 좀 가만히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1학년의 어떤 그 교과 그 표지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표지를 보니까 뭐 학생들이 모여 있고 꽃도 있고 이런데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색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사회주의 도덕을 설명하고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기상 뭐 이런 역동적인 걸 담으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의 그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표지를 보니까 학생들이 나무에 물을 주고 이렇게 남녀 학생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학년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요 사람이 보이죠? 요 사람이 보이는데 아마 소년단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학년의 교과서 표지를 본다면, 요걸 본다면, 물론 그 인물의 그 얼굴 표정이나 몸의 모습이 조금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인물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어색하고 차이가 나지만은 그냥 요 표지만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뭐라면 그 북한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이 표지가 꼭 북한의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있는 어떤 볼 수 있는 내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표지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북한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의 그 단원명, 차시명이라든지 그다음 방금 설명드린 이 표지가 꼭 북한의 특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처럼 혹은 우리 남한의 교과서에 그 차시명으로 활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한에서 다루는 사회주의 도덕이 사회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도덕 내용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도덕적 특성,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공통점도 담겨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중간중간 제가 우리 남한에서 써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처럼 이해된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교과서의 차례인데요. 이것은 아까 단원, 그 다음에 차씨를 표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에서요. 요거는 이제 그림과 함께 좀 실제적인 구체물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는 총 4개의 단원, 영역, 우리 학교, 우리 생활과 건강, 우리 가정, 우리 동물하는 4개의 영역을 이렇게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은 보니까 우리 학교는 3단원,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건강은 3단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2개 단원, 그 다음에 우리 동물은 3개 단원 이렇게 구성돼서 학생들이 1년 동안 1년에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에서는 우리 학급, 그 다음에 행복한 우리 집, 우리 마을, 그 다음에 사고를 미리 막자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각 영역의 단원은 뭐 3개, 4개, 3개, 2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도 보면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적절하게 그 내용들이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 2, 3학년 교과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 그 제시된 영역들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도덕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여전히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3학년에 영예로운 소년 단원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회주의 도덕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북한 도덕 교과서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그 표지, 장의인데 영역 표지, 그 다음에 단원, 과제명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역, 우리나라로 치면 영역인데 여기서 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학교라고 해가지고 나는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뭐 가르친다는 건데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마련하고 거기에 단원별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학교 생활을 잘 하자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겠죠. 우리로 치면.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2학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뭐냐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글씨가 좀 작아지고 글자도 많아지고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도 학생의 발달 특성, 즉 1학년과 2학년의 발달 특성을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되어진 것은 그 단원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차별화한 부분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은 글자가 크고 적고 2학년은 조금은 상세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그 안에 되어 있는 이런 그 교과서 내 표시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그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죠. 뭐 아이콘이 우리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덕 교과서에 보면 뭐 그 톡톡 뭐 이런 표현들과 함께 작은 이미지화된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런 내용들,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연필 들고 있는 건가요? 지우개인가요? 여기 보면은 요것은 주제를 나타낼 때 쓰인다. 주제명은 박스 형태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학년에서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사파, 만화식으로 재료를 제시할 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친구들이 학생 2명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서로 이야기 나누기 활동 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시가 들어가면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한다. 그 활동을 하는 영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음표죠. 물음표 위에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주제 관련 탐구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여기에 기쁘게 웃고 뭐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있네요. 이것은 실제로 실천 활동을 할 때 쓰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2학년에서는 요거를 퀘스천이 있는데 물음표가 있는데 주제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에서 보면은 여기 요 인물이 있는데 탐구 활동 시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3학년은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네. 그 지금 교과서, 그러니까 북한의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 안에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작은 이미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그 교과서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 북한에 많은 정보가 없고 우리가 교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없었지만 교과서를 보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이런 작은 아이콘을 조금 활동별로 어울리게 그 특성을 반영한 어떤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사회주의 도덕교육의 그 실제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까지는 어떤 그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어떤 구성,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수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지, 무엇을 가르치지 하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많이 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면은 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이 우리 도덕 수업하고 조금 유사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매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차시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이콘이 보이네요.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이고 사진이 실제 사진이 이렇게 큼직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요 우측에 있는 건데요. 인사를 할 때, 목례를 할 때 어느 정도 숙여야 된다는 걸 사진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는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다. 뭐다? 손의 위치, 발의 모습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에서도 인사예절에 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을 볼 때, 지나가다가 어른을 볼 때 복도에서 혹은 길에서라든지 봤을 때 이렇게 목례하는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보다 북한은 약간 뭐랄까 아직은 우리의 7차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교과서, 그런 90년대 교과서의 어떤 모습처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이렇게 약간 경직된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실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밑에 이렇게 그 장면을 조금 다르게 했죠. 예를 들면 우측의 장면은 학교에 등교할 때 혹은 뭐 하교일 수도 있겠고요. 밖에서 볼 때, 그 다음에 교실 안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 이런 것들이 그 두 개의 장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교수 교양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교수 학습 목표겠죠.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기본 자세와 방법을 잘 알려주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주어 선생님을 만나면 꼭꼭 인사하는 버릇을 붙이도록 교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양한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어색한데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용되어진 언어 표현 중에서요. 마음을 키워주고 만나면 꼭꼭 인사하는 버릇. 우리는 교과서에 요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버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습관화한다라는 거죠. 습관화한다라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있어요. 준비 및 연관된 건데 반드시 읽어야 할 문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문헌인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 발췌집, 소년 단원들의 학습과 조직생활, 이렇게 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직관물 걸그림,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특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도덕 수업하고의 어떤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뭐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뭐 이런 거는 그 북한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우리 도덕 수업 시간에는 이런 그 유의 내용 자체가 없죠. 자체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도덕 수업에서는 그 반드시 읽어야 될 연관 교재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걸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 그 도덕과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그 어떤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업 흐름인데요. 좀 볼게요. 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새 교재로 이끌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 시간에 우리는 학생이 된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학교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들은 우리들에게 공부를 배워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으로서의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화면에서 조금은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일단은 조금 지워버리고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뭐 이런 대원수님 뭐 경애 요거는 우리 한테 필요한 거 아니고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요 내용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고 네 여기까지 네 다시 요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학생이 된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게 북한의 특성상 그 표현이 약간 어색하지만 의미 전달은 되죠. 우리 학생이 된 기쁨에 그 행복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공부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부분 네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선생님들은 우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배워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르치고라는 의미고요.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으로서의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합교과, 바른생활교과의 어떤 특성하고도 좀 담겨 있는데요. 학생 1학년 학생이 처음 왔을 때 학교에는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의 그 수업 차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완전히 우리와 차이 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담겨지고 공통된 내용들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도 좀 보면요. 새 지식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을 만날 때 인사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칠판글 써주고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따라 읽는데 위대한 영도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북한 사회주의 도덕교육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예, 그 도덕의 본질 혹은 도덕 수업에 필요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사회주의 도덕,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 김정일 대원수 뭐 이 사람의 그 이걸 빌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생은 교원을 존경하고 예절 바르게 대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를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예절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은 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언어적인 차이 이런 거는 좀 있고요. 이런 건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그 도덕 교과서의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 도덕 수업과 매우 유사한 게 있는데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 박스 표현한 것처럼 그 어떤 그 사회주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 근데 이건 내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강조하고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수업 차시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그 계산이의 인사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요게 보면은 이 선생님과 인사예절을 배우는 이 차시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자료로 제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이의 인사였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북한의 요 수업, 사회주의 도덕 수업의 특성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의 인사라는 이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용크나 그 다음에 이 녀석 누굴 놀리는 거야? 계산이는 왜 욕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 동물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뭐냐면 이야기,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1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그림 동화를 간단하게 보여주고서는 이렇게 그 설명하는 문구가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은 우리는 교과서에 왜 욕을 먹었을까? 이 욕이란 표현을 사용을 안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게 동화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림 관찰과 토론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선 이 이야기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은 오리가 염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 곁에 개신이가 인사하는 오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염소 할아버지는 오리가 참 용구나 하고 오리를 칭찬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계산이는 자기도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계산이가 염소 할아버지의 뒤통에 대고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뒤에서 인사하는가 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계산이는 속으로 이제 염소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도 칭찬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염소 할아버지가 성이 났습니다. 이 녀석 누굴 놀리는 거냐? 계산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 욕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세요. 욕을 먹은 계산이는 뿌르퉁해 있습니다. 오리가 계산이에게 잘못을 말해줍니다. 계산이는 왜 욕을 먹었을까요? 학생들을 지명하여 대답을 정리하고 옳은 대답으로 이끌어 가도록 한다. 우선 인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는 만나자마자 바로 해야 합니다. 인사는 앞에서 해야지 뒤에다 대고 하면 안 됩니다. 동화의 이야기, 계산이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사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그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내용, 요 그림책을 뭐 한 페이지를 준다면 우리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인사는 만났을 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뒤에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뒤통수에 정면을 보고서는 인사를 하는 거지 뒤통수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도덕 수업이 매우 사회주의의 어떤 특성과는 상관없이 도덕 수업의 본질, 특성을 구현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산이의 인사에서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갈 때 마지막 그 다지기 부분에 가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실지 동작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상황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의 인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고 뭐 곧장 우리도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 내용 요소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도 담겨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개혁, 학제, 소학교의 사회주의 도덕의 그 내용, 교과서, 차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도덕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교육이 지나치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수업 내용에서도 봤지만 뭐 위대한 지도자, 뭐 영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부분들. 그럼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강조점 없이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을 만났을 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꼭 그 지도자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그 확산적인 개인의 확산적인 사고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우리가 살펴본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 내용과 우리 도덕 교과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혹은 공통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일 이후 혹은 통일 전에라도 조금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도자를 강조했는데 뭐 지도자는 빼고요. 당연히 빼고. 근데 남과 북이 우리가 공통으로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인물. 예. 그 인물을 발굴해서 우리 두 사회주의 도덕과 우리나라의 도덕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인물을 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강조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요소들을 봤을 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협동학습인데요. 이건 뭐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겠죠. 이게 하나인데 협동학습.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협동하는 거, 실습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협동학습 방법을 조금은 우리나라 도덕 수업, 남한의 도덕과 북한의 도덕에서 이렇게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매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통일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집단 활동인데요. 아까 그 실습하는 거에서 인사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몇몇들이 그룹을 나눠서 연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집단 활동도 우리 도덕과 사회주의 도덕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향후 통일을 대비하거나 통일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교육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아까 동화 이야기가 제시됐었는데 이 동화 내용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남쪽의 특성, 북한이 볼 때 뭐 남한의 특성이다. 혹은 남한이 볼 때 이건 북한의 특성이다라는 상호 특성을 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남한에서도 쓸 수 있고 북한에도 쓸 수 있는 그 공동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면 충분히 남북 통합 교육의 어떤 한 모습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매체 편집물을 통한 직관 교육이라는 그 북한 교육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보더라도 영상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남북한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영상물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남북 통합 교육의 어떤 한 흐름 이게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그 사회주의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도 도덕 수업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도덕 수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그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어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어떤 그 과정,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교사로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실 때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통일이 있어야겠지요. 예, 안정되고 상호 이게 번영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통일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